10월 4일 보면은 이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 국내에서 이 집회가 뭐 굉장히 이제 뭐 그 굉장히 열기 있게 진행되고 있을 때 트럼프가 이제 이 방위 폭탄을 던지면서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유권자들한테 내가 이렇게 이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나를 흔들어서 되겠느냐 이런 이제 그 만평을 그리신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폭탄이 던져지는 그 대상이 양쪽으로 나뉘어진 여론의 그 위에다가 떨어지는데 거기가 뉴스 블랙홀이라고 표현을 낸 그렇죠. 모든 뉴스를 다 흡수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제 방위비 폭탄도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거대한 그 여론의 그 분열 속에 그냥 파묻혀 버리는 그런 그 폭탄을 던졌는데도. 그러면 그 우리 국내에서는 이 방위 폭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고 싶었던 건가요? 이거를 뭐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불편한 진실, 뭐 이런 거로 저는 좀 여겨지고요. 그 폭탄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목격한 그거를 그 생생한 그 현장에서 폭탄을 보는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 하는 그런 어떤 딜레마에 있는 건데 이걸 또 트럼프는 또 자기의 그 월세 받아내기보다 아파트 월세 받아내기보다 돈 뜯어내기가 더 쉬운 나라가 한국이다. 그 인증사에 찍어가지고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그걸 그린 거였죠. 10월 10일자 만평을 보면 그 이수석 대사의 당시 그 아그레망이 굉장히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좀 하고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이것을 영화에 그 빗대어서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지소미아 니네들 한국이 빨리 접어라 혹은 접었느냐 그러면 뭐 아그레망을 해주겠다든지 그래서 아그레망을 늦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 아그레망을 가지고 한국에 상당히 압력을 넣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뭐 전후 그 한국과 미국과의 그런 그 외교적인 그 뭐 어떤 스탠스들을 보면 이런 해석이 충분히 그 가능했었는데,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 1, 2주 늦었는 거 가지고 뭐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이 미국과 한국과의 그런 관계를 그렇게 그 확장되게 막 보도하는 그런 일간지 주요 그 언론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과대하게 저 관계를 그렇게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그 보도들은 물론 지적이 있는데,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 지속되다가 뒤늦게 이제 뒤늦게 이제 미국으로 갈 수 어떻게 이제 비행기에 올라타는 그런 이제 그때 이제 그렸던 거였죠. 그때 그런 거였는데 이때 이제 뭐가 있었냐 그러면 이제 지소미아 관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소미아 관련해서 그러면 지소미아 관련해서 작가적 그 어떻게 보면 시사 만화가의 통찰력으로 봤을 때는 지소미아 관계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이 그러면 그 뒤에서 그런 어떤 제스처들이 있었지 않을까? 뭐 이런 물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사들도 있긴 있었어요. 뭐 저의 시사 만화가의 시각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쫙 펼쳐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조합했을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제 영화 터미널의 광장면하고도 얘기가 되지 않을까? 저도 이 터미널 영화를 재밌게 봤습니다. 톰 행크스 나오는. 그렇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게 봤었는데요. 그 안에서 뭐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그런 장면들인데 그것과 어쨌든 잘 연결을 시킨 것 같습니다. 10월 28일자를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한 그런 특수부대 그걸 묘사를 하면서 IS 리더를 이제 결국은 그 사살을 하고 그 힘을 보여주는 이거 이제 결국은 그 김정은에 대해서 이걸 봐라. 만약에 그 협상에 나오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면
이런 우리도 카드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시사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 속보식으로 나왔을 때였으니까 예. 그 알바그다 D였는데 예. 그때는 이제 알바그다 드로 이제 그 초보에다 그렇게 1보, 2보에는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아 근데 바그다 이제 들었듯이. D는 해명인데 아니 그 독자들이 뒤에 아 이거 쓸 오짜다 경우가 이거 없어서. 이름 네, 틀렸다. 네, 맞아요. 근데 뭐 어쨌든 저 네. 일부를 보고 썼다 이런 거 네, 그렸는데 그렇죠. 결국은 틀린 겁니다. 네, 맞아요. 예, 인정하시죠?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네. 예. 뭐 그래가지고 이 죽음을 과연 이제 저 뒤에 이제 트럼프는 그 아주 그 자랑스럽게 백악관에 예, 그 앉아서. 포스를 채우고 예. 그죠? 뭐 예전에 오바마는 예, 구석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있었던 장면인데 본인이, 반대로 예. 트럼프는 뭐 자기가 딱 이렇게 했는 예. 것처럼 그런 어떤 무용담을 이렇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과정이 뭔가 세계 내지는 적대 국가 내지는 탄핵 국면에 있는 자기 그 정적들한테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제스처가 연출된 게 아닌가. 그 후에 그런 비난 여론을 담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물론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캐릭터로 봐서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대놓고 인증샷을 찢어보려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인간성이나 됨됨이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지는 않으시는군요. 그럴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도 뭐 거의 좋지 않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자 만평을 보면은 우리 국민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되느냐.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 경제 도발을 한 일본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다가 또 느닷없이 대통령이 아베를 만나서 11분 동안에 그런 대화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런 이제 기사가 뜨니까 그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그린 것 같습니다. 예, 좀 쓰라린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예. 작업을 하면서도 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국가적인 현실이 아주 그 여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작업하면서 좀 비꼬기보다는 뭐 남의 얘기처럼 이렇게 작업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일관적이지 못한 그런 물론 지금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이 끝까지 지금 이제 일본의 그 선제 수초가 있어야 된다, 선 조치가 있어야 된다, 원칙을 지키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현재 보면은 조국 사태가 있기 전과 후와 비교했을 때 조금 달라진 게 아니라 완전히 지금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또 국회의장이 가서 뭐 여러 가지 또 강연도 하고 또 입법 뭐 제안도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일치되게 또 일본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이다가 또 뭐 이거를 좀 풀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좀 혼란스럽게 와닿는다. 그래서 결국은 시한이 이제 임박하면서 미국의 압력은 이제 계속되고 있고 뭔가 좀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는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웃음이 나와 장면을 연출을 한 웃지 거죠. 못할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국민은 어느 장단에 춤추나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달았지만 뭐 조속으로 변해서야 쓰겠냐 이렇게 이제. 예. 그러나 이게 뭐 이거를 다 부인하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이 현실을 그리면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이런 심정을 지금 담으신 것 같아요. 10월 16일자 보면 그 희한한 무관중 경기라고 해서 남북한의 이제 그 월드컵 예선 경기를 관중 없이 치르게 한 그걸 이제 풍자해서 그린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백마 타고 올라가서 중대 결단을 시사하는 그런 이제 기사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요 상당히 그 흥미롭게 그린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나가고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저기 국회에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앉혀놓고 질의를 했는데 하니까 그 나름대로 북한은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 같다. 그게 아니 닐슨 만평을 본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 만평에서는 이제 김정은이 상당히 우리는 공정하다, 공정한 걸 보여주겠다. 그러니까요. 그 남한의 신문을 보고 나서 그래 그럼 내가 공정한 걸 보여주마. 그러니까. 라는 걸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틀 후에 통일부 장관이 또 나름대로 북한이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한 거다라는 답변을 한 거죠. 개인적으로 좀 놀랐죠. 이게 아, 아니 이거 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 생각하는데 설마 뭐 만화에 대한 내용을 보고 저렇게 국회에서 저렇게 답변을 했을까? 그러나 그 후에 아주 집중 공격을 받고 네. 또 처리를 했습니다. 그건 여기서나 표현해야 될 내용이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공정이 우리 사회에 그때 화두고 어떻게 보면 뭐 여론에 예. 그 회자되었던 그 그러니까 단어 이제 조국 두 개. 장관 어디? 관련해서 공정 그렇죠. 그게 화두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들 이제 그 공정 응? 이것이 진짜 공정한 사회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 이제 북한에서 이런 그 그래 신문 포맷이 보면서 되니까. 그 공정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근데 김정은이가 다른 거는 다 제껴두고 관중을 다 빼버렸다는 거에 대해서 네. 우리가 어떻게 보도를 했냐 그러면 그 또 신문 보도가 주요 언론 일간지가 아니 수십만 관중이 거기서 때로 일방적으로 북한 응원하는 거보다 응원할 건데 그 이게 그 말이 되냐 이런 네. 경기를 어떻게 우리 애들 가서 그 하게 하냐 네. 막 이런 거였어요. 축구협회나 우리나라 정부 아니 문재인하고 저기 김정은하고 그렇게 친하다면서 네. 과연 그게 말이 되냐 이랬는데 다 빼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공정하게 한 그러니까 겁니까? 그게 개인적 맛을 공정한 거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거나 뭐 뒤에 통일부 쪽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런 논란이 있었던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 네. 편에 이 네. 당장 김경수 합의 그 저 길거리에 네. 돗자리 깔아라. 참 하여튼 뭐 진실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로 봐서는 뭐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만화가가 아니라 통일부 장관으로 있다는 게 그것도 좀 웃기는 일이죠. 10월 24일자 보면 남북이 멘붕 위기다. 네. 그래서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현지를 시찰해서 이거 조잡한 시설 철거해버리라. 남한과 철거를 논의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면서 상당히 파장이 일었었는데요. 요즘 남북 관계가 굉장히 그 좋지 않아서 네. 많이들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말 남북 관계의 전환점의 시작이었던 이 도보다리를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 톱으로 잘라버리고 네. 이 문통이 상당히 지금 그 난감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그런 만평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김정은의 답방, 예. 예, 부산에서 있을 그 행사에 정식으로 초청을 하고 뭐 이런 하여튼 지금은 이제 좀 어려운 얘기가 돼버렸지만 예.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있었던 그 시기여가지고 이제 느닷없이 이제 금강산에 대한 이 조치를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이제 발표가 나오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 봐서는 뭐 물론 이제 통일부인가 그쪽에서 이제 낡았더라 시설이 뭐 철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낡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해서 언론에 지적을 받았지만 어쨌거나 그 금강산이라고 하는 게 동쪽에서 그 남북 간의 그 평화의 상징이었으면 서쪽에서 지금 현재 이제 아주 지근거리에서 그건 이제 도보다리죠. 그렇죠. 도보다리죠. 도보다리가 그 색깔이 굉장히 강렬했잖아요. 뭐 만남을 위해서 다시 저기 칠했다고 그러죠. 예. 보수를 하고 다시 이제 페인트 칠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도보다리를 자르는 그 나무 뭐 그렇게 다리가 튼튼해 보이진 않는데 사람이 걷기 위한 다리니까 도보다리라고 얘기하는. 그걸 잘라버리는 그런 이제 김정은의 그 행위로 묘사를 하고 우리 정부 특히 그 문재인 대통령은 난간에 앉아서 다리에 난간에 앉아 있다는 거는 약간 좀 보면 좀 뭔가 이렇게 좀 쓸쓸해 보이잖아요. 좀 위험해 보이고 위험하고 그런 그 전형적인 그 포즈로 처음에는 이제 좀 다리에 서서 이렇게 그걸 보면 이렇게 어떨까 해서 그냥 쓴 걸로 묘사했는데 좀 뭔가 이 감흥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앉아 있는 자세도 보면 약간 좀 불안하고 쓸쓸하고 좀 이런 포즈가 돼가지고 전형을 그렇게 표현했죠. 시사만평의 작가의 해안으로서 이제 당장 길거리에 돗자리를 깔아라라는 독자들의 그런 권유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연말 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뭐 있죠. 바람은 저도 있고 네. 있는데 열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열릴 것 같습니까? 모르죠. 그 지금 그 이면의 정보들로 뭐 제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 네. 예, 그 정보도 사실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그 이런 건 있죠. 명명백백하게 이 정권의 어떻게 보면 그 키는 예. 예, 그 남북 간의 관계다. 어. 이렇게 정의 내릴 수는 있죠.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뭐 연말이 되었던 연초가 되었던 간에 이것이 어떤 그 상황으로 분명히 그 펼쳐질 카드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는 상황. 그 지금 북한의 반응을 보면 예. 마치 이제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데 예. 나를 좀 잡아달라. 이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뭐 촉구를 하는 거죠. 우리는 기한이 12월까지다. 근데 미국이 달라진 태도, 셈법을 내놓지 않으면 나는 뛰어내리겠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굉장히 재촉을 하고 있는. 그래서 북쪽 역시도 굉장히 여유로운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북도 여유롭지가 않고 남도 여유롭지 이게 남쪽도 예. 문재인 정부도 여유롭지가 않고 트럼프도 여유롭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동인 테이블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로 보면 오히려 북한이 굉장히 지금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예. 예. 대내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예. 우리 대내적인 측면과 이쪽 대내적인 측면, 미국의 대내적인 측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김하백은 하여튼 12월이나 예. 내년 초에 뭔가 그 북미 정상회담이나 돌파구가 열리는 쪽에 무게 중심을 지금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 대내적인 측면들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게 되겠는데 그럴 경황이 또 없으면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일정상.